연준이 이번에도 0.75%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FOMC 회의가 열리죠. 내일 그래서 또 연방 기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발표할 증가분이 0.75%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적이다. 이미 그렇게 눈치를 많이 주어 왔었다. FOMC 회의에 참여하는 많은 관료들이 그러한 시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0.75%. 그래서 0.75%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연방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사이에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기지 금리도 7% 중반대에서 8%대로 넘어가는 30년 고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 금리도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많은 자본가들이 채권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지에 대해서 갈등들을 많이 하시죠. 주식시장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고 잠깐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고 경기 전망이 지금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엿보는 시장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인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내일 발표될 예정인 금리 인상 조치는 네 번째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죠. 일부 공무원들은 최근 이번 주 이후 인상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초에 인상률을 잠재적으로 중단해서 자신들의 조치에 효과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팍팍팍 올리지 않았습니까? 0.75씩 올렸던 거는 1990년대 초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0.75%를 팍팍 올리는 것도 무려 3번 연속 이미 했고 내일 아마 네 번째 또 올릴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시장이 많이 동요할 수밖에 없고 민생 경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대책 마련하느라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빅테크 대기업들은 더 이상 인력 채용하지 않겠다.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국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상들도 체인망을 운영하는 대형 소매상들도 결국에는 지금 고용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은 이렇게 지금 금리를 무작정 계속 올리는 거는 위험한 거 아니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요번을 마지막으로 내일 발표하는 0.75% 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는 내년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는 0.5%만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 갔을 때에는 한 뭐 0.25%만 올리는 뭐 이런 식으로 줄였다가 내년 1, 4분기가 지나고 나서 2, 4분기로 들어갔을 쯤에는 그냥 인상 없이 동결시키는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좀 지켜보는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러한 좀 여유를 가져야 될 타임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초대형 금리 인상을 폭넓게 지지해 왔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물론 지금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에 비하면 낮지만 유럽은 지금 뭐 난리 났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가 훨씬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지금 미국 상황이 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댓글에 그런 댓글이 나왔네요. 성진호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주유소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 우려 때문에 석유 소모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주유소보다는 이제 충전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래 방향을 놓고 이야기하면 뭐 그것은 당연히 미국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갈 방향이라고 보여는 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국민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주유소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충전소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효과, 그런 악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전기차가 미래의 산업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다 바뀔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중간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라든가 혼란 같은 것들을 정치인들이 너무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사실 문제는 문제죠.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오면은요, 연방기금금리가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내린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준 선임 고문 출신으로 지금 듀크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앨런 미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월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자연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 12월에도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0.75가 아니라 0.5 내지는 0.25, 0.5로 갈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0.75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 내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제롬 파웰 의장이 내일 발표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에는 좀 완화시킬 생각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지, 힌트를 줄지, 이걸 지금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제목에 적었던 것처럼 최종 목적지입니다. 얼마까지 올리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앨런 미드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 인상 속도에 대한 논쟁은 높은 금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상승하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논쟁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디까지 올리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얼마 올린다 여기에만 자꾸 사람들이 신경을 쓰니까 그 최종 목적지, 얼마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망각하게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 빨리 가는 것은 최종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막 0.75 이렇게 연거퍼 올리는 것은 최종 금리,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리겠다라는 목적지이죠. 이게 이제 터미널 레이트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종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다른 분석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뜨겁게 지금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꺾는데 이 금리 인상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은 아마 힘들 거다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0.75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월달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내년 초까지 금리를 최소한 4.6%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터미널 레이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내일 발표를 해서 0.75로 올리면은 3.75에서 4% 사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9월 달에 회의할 때 4.6%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FOMC에서 최소 0.5, 어쩌면 0.75를 한 번 더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매튜 루세티 도이체방크의 미국 쪽 수석 경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폭넓은 합의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계속 높게 나타난다면 그 최고 금리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적어도 기준금리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번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4.6% 정도 기준금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높여야 된다거나 혹은 4.6%까지 가야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망설일 게 뭐가 있느냐? 그냥 빨리 4.6 기준금리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도이치방크라든가 UBS 혹은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증권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이번 주 금리 0.75포인트 인상하고 나서 12월에도 같은 규모의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은행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이 국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 분석가들은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를 0.5% 정도로 조금 낮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제학자들 얘기가 맞을지 국내에 있는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맞을지 그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연준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보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겠다. 지금 계속 높은 인플레이션, 8%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꺾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월 단위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9월 같은 경우에 0.1%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게 해야죠. 물론 전년 대비로 하면은 뭐 7% 올랐다, 6% 올랐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하지만은 지난 달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했다라고 인플레이션을 꺾는 걸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그 인플레이션 꺾는 걸 보기 위해서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겠다. 이거를 보고 이 금리를 무작정 올렸다가는 노동시장이 파괴되거나 경제가 파괴가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적절한 선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갈 길은 있는데 목표가 지난 9월달 회의에서는 4.6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갈 길을 가는 방법을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지금 경제가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는 게 0.75씩 올리는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다. 좀 더 지켜보면 이제 결과가 거의 그 목적지에 다가와 간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은 FHN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야 될 거다. 4.6%가 아니라 아마 6%까지 올려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 안정시키고 그리고 경기가 다시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기준점, 이 거품들을 빼는 이 기준점까지 가려고 하면 그러면은 6% 정도 기준금리 가야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년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소폭 상승을 시킬지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처럼 계속 팍팍 올릴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팍팍 올린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계속 줄기차게 올리면은 6%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폭 올리는 것으로 전략을 좀 바꾸면 그러면은 내년 3, 4분기 내지는 내년 1년 내내 계속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게 얼마를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간 동안 올리느냐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간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투자 시장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해드려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터미널 레이트라는 거를 얼마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랏빚을 이제 내가 사겠다. 채권을 사겠다. 그러면은 2년 만기 재무부 채권 하나 사겠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그래프에 있는 게 2년 만기 채권 이야기인데요.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 그랬을 때 이 채권 이자율 수익률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는가를 지금 갖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 금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4.7%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어떨 때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오늘 내가 이 채권을 사면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채권을 샀다. 그런데 이자가 오늘 기준으로 하니까 4%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10만 불 샀으니까 4%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짜리다 그러면 2년 동안 4% 받는 거고 2년 뒤에 다시 원금 받겠죠. 채권 돌려주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조금만 내가 몇 달만 더 기다리면 이게 6%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지금 채권을 살 이유가 없죠. 좀 이따가 6% 됐을 때 채권을 사야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 6% 이자를 받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채권 이자도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망설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냥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투자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망설임을 갖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를 관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는 오히려 자금 순환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올려야 원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 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돈이 여기서 순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막 올리면 너무 급하게 너무 올리면 그러면 기업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감당을 하지 못하죠. 지금 주택시장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지금 셀러 마켓에서 지금 이제 셀러 마켓 아니 언제 그랬었어? 라는 분위기로 좀 변하고 있고요. 주택시장에서 집을 거래할 때도 예전에는 바이어가 내가 2만 불 더 줄게요. 3만 불 더 줄게요. 이러면서 집을 사야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올해 초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싹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은 오히려 바이어들이 에이전트들한테 시켜가지고 한 10,000 불 더 깎아야 살 수 있지, 이거 아니면 못 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순전히 금리가 오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은 기업이나 개인들이나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된다. 혼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할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시점을 잡아서 움직일 때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어야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자금 시장이 경색되지 않고 나름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나름대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 사실 결정을 하는 거죠. 완벽한 계산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약간 결심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일 텐데, 예, 굉장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막 불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100%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다.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하여간 경기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은 분명하고요. 일부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최종 금리를 6%까지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최종 금리가 6%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모기지는 10%를 넘어가게 됩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같은 경우는 10%를 넘어가게 되니까 좀 그럴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10%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기지 이자가. 지금도 난리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예전에 제로 금리였을 때 보통 30년 고정 이자를 3점 몇 퍼센트 정도에 얻었거든요. 3.25% 뭐 아니면 3.5%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를 받았었는데 지금 10% 융자를 받아라 그러면은 한 달에 납입해야 되는 납입금 차이가 1,000불 정도 납니다. 1,000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월 불입금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융자하는 금액을 조금 줄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값을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를 비교하는 이제 일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2019년도 연도에서 인플레이션 감안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난 얼마 이상 올라간 거는 도저히 돈 낼 수가 없다. 이거 너무 비싸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부동산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사실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오게 되는데요. 그게 부동산 에이전트들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하고 있는 이 선순환이 있습니다. 이 한인타운의 경제 구조에서 가지는 선순환이 있는데 그게 다 망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다른 업종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고 활성화돼 있던 막 활발하게
뜨거워졌던 부동산 시장에 확 식게 되면은 한인타운 전체에 적어도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경기 활동이 둔화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식당에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실제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부동산 업계가 한인타운에 주는 영향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보면 부동산 업계가 한인타운에 주는 그 비중이 한 5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타격이 한인타운에 있을 수 있다. 이민자 사회는 이 주류 사회하고 또 달라서 이런 경제 한파가 불면 더 크게 고통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격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보다는 차라리 채권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되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시장을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말 내년 초면은 집값이 좀 떨어질 테니까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연준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말, 내후년 초 가야 좀 제대로 된 부동산 가격대가 나올 제대로 된 부동산 가격대라는 거는 월 페이먼을 감당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주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 가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거의 내년 1년 손가락 빨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그런 정도로 지금 경기가 위험해지고 있다.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연준 위원들, 이 FOMC 회의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과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야 완벽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결심하기 따라 달린 거거든요. 이거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